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인 2명 포함해서 울산 지역 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 국회 개원과 함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칭도 좀 이상한 당선인에서 당당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와 함께 20대 출범에 맞춰서 울산 지역 여야가 시당 수장과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시당을 이끌어갈 시당 위원장의 경우에 총선 이후 조직 정비 그리고 지방선거 국면 전환까지 맡은 책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지역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는데요. 이런 정치 상황을 오늘 이슈타파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 내일동설시장 김지영 이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3주 만에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 국회에 들어가는 초선 의원들 학수고대했을 것 같은데 기다렸던 22대 국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이야기 쭉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잠시 정치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정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30일 날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는데 네. 이 108석의 국민의힘 그리고 171석의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가 거의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원구성, 상임위 배분, 본격적인 의회 활동 이런 기초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2월 1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에 5월도 하루 남겨놓고 왜 30일에 개원을 하는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국회 개원이라는 게 이제 그냥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되거든요. 예. 이게 시작되는데 본래는 1988년 4월 26일에 총선이 국회 최초의 집회일이었거든요. 그때 5월 30일이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된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건 평일이든 어쨌든 간에 5월 30일 임기 시작하는 날 딱 하게 돼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융통성이 없어. 네, 그렇습니다. 자, 국회 개원과 관련된 얘기에 앞서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겠는데 신임 공수처장 말이에요. 울산과 인연이 많은 분이 됐어요. 한편 반갑고 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이거 잠시 얘기해 볼까요? 네, 신임 오동훈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흔히 공수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울산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69년생인데요. 이제 올해 50대 중반 후반으로 가죠. 근데 이분이 경남 산청, 본래 이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경남 산청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하동 출신입니다. 하동. 우리가 좀 울산 시민들이 눈에 귀에 익을 만한 분이 있는데 울산에 부시장을 보냈던 분이 있거든요. 오동호 부시장이라고. 그분의 동생입니다. 동생. 이분은 오동훈 씨 같은 경우 서울대를 나왔는데 법대를 나오질 않았거든요. 법대를 안 나왔고 다른 인문대학을 나왔는데 이쪽을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을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에 부산지법, 울산지법 이런 데서 판사를 지내고 그만두고 나서도 울산에서 아마 좀 변호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또 판사로 계실 때 아마 동부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울산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울산지방법원에서도 부장판사도 하셨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울산지법 판사로 재임 당시에 울산 관내에 굉장히 유명했던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 김용원 씨.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울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애들 키우면서 말이죠. 김소학과 앞에 줄 서서 차례 기다리는 기억들 다 하실 겁니다. 오래된 울산의 소아과 전문의로 이름이 난 분인데 이제 이분이 왜 저하고 잘하냐면 라디오 시절에 저하고 의학상담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자기 병원 문 닫고 요양병원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땡땡 요양병원에서 이름을 올려놨는데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는 좀 은퇴하셨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80대 초반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원장도 지냈는데 현역에서는 좀 물러난 상태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제 울산의 역사 문화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글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여전히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분의 여러 가지 근황에 대해서는 이채익 지금 이번에 21대로
국회의원을 그만두신 이채익 의원께서 상세하게 근황을 전해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도 장로님이시고. 예. 이채익 장로시고. 예,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를 가시든 다니는 거 그럴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예. 또 이제 이분이 좀 주목받는 이유가 울산에 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울산에서 그 부시장을 지낸 오동호 형이 부시장을 지냈으니까 울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현재 오동호 부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섬진흥원 원장으로 있는데요. 예. 이분하고도 형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하고는 더욱더 많은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신임 처장, 오처장의 행보, 앞으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되고, 울산 시민들로서도 앞으로 좀 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네요. 울산에 인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국회 얘기로 돌아와서요.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에서 요직 배치, 이번에는 큰 움직임이 없지만은 원내 부대표, 또 상임위 배분에서 움직임이 조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에 국민의힘 김상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선, 이 두 분 초선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원내 부대표로 자리를 꽤 찼거든요. 특히 이제 4년간 의정 활동을 이끌어갈 울산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다 좀 자세히 다뤄보면은 5선이 되는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격인 외교통일위, 아무래도 좀 격이 좀 높죠. 이런 부분을 이제 신청해야죠. 뭐 신청 거의 확실시 되고요. 여권 의원 가운데 원내대표에 이어서 당대표까지 역임했고, 사실상 당의 원로인 현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로 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자, 신인들에게는, 두 분에게는 이제 기대를 하고요. 이제 투스타가 된 박성민 의원, 서범수 의원,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졌죠. 특히 이제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를 희망하는데요. 산업수도인 울산에서는 산자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국토교통위를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국토위원이 아마 될 겁니다. 특히 서범수 의원이 속한 곳이 울주군이기 때문에 울주군은 그린벨트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SOC 관련 사업,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서범수 그리고 박성민, 이 두 분의 앞으로의 당내에서의 역할, 이거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김상욱, 초선인 김상욱 의원은 한노위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가 좀 여러 가지 울산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당에서도 그렇고 지역 행정에서 행정 안정위 부분에서 좀 역할론을 해달라. 원내 부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원내 부대표라는 역할에 맞춰가지고, 또 특히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게 노동 쪽이기 때문에 한노위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 또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았거든요. 원내대표 맡으면서 자기가 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노동 관련 이쪽 상위를 맡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울산의 40대 젊은 피로 불렸던 국민의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22대 국회 여야 원내 부대표로 발탁됐다는 뉴스. 자,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고 초선, 초심으로 몰밑 상시 대화 채널이 가동될지,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여야 소장파인이들 부대표의 역할, 이거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추경호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두 분이 직접 발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발탁을 한 거는 이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좀 더 젊은 피, 좀 참신한 인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원내 두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좀 이미지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요. 이 원내 부대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양당 간의 원내에서 첨예하게 뭔가
부딪히고 갈등을 빚을 때 물 밑에서 물꼬를 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막후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 신인급인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두 분이 지역의 문제에서도 어떤 좀 조율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신인 두 사람에게 바람을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활약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 초선인 두 사람에게 그런 역량이 있는지는 아직 검증된 게 없지만은 두 사람이 어떤 배경으로 원내 부대표로 발탁됐을까? 추경호, 박찬대?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원내 부대표라는 자리가 딱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럿이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출발. 22대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좀 이미지를 좀 참신한 인물들로 협상 테이블에 앉추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다른 분위기에서 뭔가 파트너, 협상 파트너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두 사람을 집어가지고 자리에 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뭐 집권당의 그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또 야당, 거대 야당의 초선 의원이기도 이 두 사람이 지역에서 같은 울산 출신으로서 원내 부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 울산에서 전혀 나쁜 점이 없고 앞으로 더 플러스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김기현, 박성민 두 의원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말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아주 그냥 뭐랄까 조용한 행보를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당선자 초청해서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만 극구 사양을 하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했어요. 자, 그러더니 국회 개원과 함께 활발한 활동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지금 선거 끝나고 한 달여 동안에 앞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고 이제 1호 법안으로 이제 내놓은 게 국립중앙의료원 울산 분원 유치 이거를 이제 국회 개원과 함께 자기 1호 법안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걸 많이 했다고 봐집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울산. 하나도 없는 곳이 울산이거든요. 특히 지금 의료 문제가 의정 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의사 수, 뭐 전문의 비율 이런 모든 것을 따져도 울산이 전국의 최하위권이니까 이 문제를 오선인 김기현 의원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울산 분원 이 부분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현 의원이 이제 1호 법안으로 내놓는과 동시에 이것을 실현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은 분위기. 자, 박성민 의원은 최근에 대통령 특사로 대만을 다녀왔다네요. 역시 찐윤답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이제 다녀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금 친윤이라는 게 유명무실화되고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역시 박성민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깊은 관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특사 뉴스인데요. 근데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특사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당 안에서의 역할론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찐윤, 친윤 이런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실질적인 친윤 그룹의 핵심이 바로 박성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7월 혹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당내 행사인데 이 부분에서
박성민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울산이 국민의힘의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했거든요. 예. 뭐 대통령 선거도 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그 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 좀 약간 좀 스텝이 꼬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서 박성민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어느 시점이 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론이 본인이든 타이든 간에 주어질 것이거든요. 그런 주어지는 역할을 우리 박성민 의원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사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에게 8대2가 됐든 7대3이 됐든 6대4가 됐든 6대4가 되면 더 좋고 좀 바른 말도 좀 섞어가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국회 상황 그 정도 얘기하고요. 지역의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역 여야 어떤 상황인가요? 지역 정가를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우리 관심사입니다. 이선호 시당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곧 끝나거든요. 7월 말로. 끝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정비 이런 것들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 당선자가 있거나 현역 의원이 있으면 현역 의원이 좀 시당위원장을 맡아가서 어떤 추스리는 분위기인데 이선호 그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겠다.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쉽지 않고요. 일단 김태선 의원도 그 시당을 좀 자기가 좀 추스리겠다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현역이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 앞에 이상은 의원이 현역이었지 않습니까? 현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당위원장은 이선호 전 군수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당위원장이라고 꼭 유리한 건 아니고 시 차원에서 다루는 건 좀 다른데 역시 이제 지금 원내 부대표이기도 하고 당 안에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역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당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안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깨야 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을 새로운 인물인 김태선 의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인물인 이선호 전 위원장으로 지금 현 위원장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은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 2년 앞으로 다가갔거든요. 이제 1년 반 있으면 선거 분위로 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요. 자, 민주당 그렇고요. 국민의힘 얘기할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알다시피 페트롤이거든요. 좀 시당위원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시당위원장의 역할론 이런 게 굉장히 뭐 중요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선인 김상욱 의원이 아마 만장일치로 새롭게 당의 분위기를 추스려가는 그런 시당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고요. 시당위원장 임기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년이거든요. 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에 맡게 되는 시당위원장이 이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기 때문에 1년 뒤의 어떤 시당위원장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이제 일단 분위기를 추스리고 새롭게 어떤 전열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김상욱 신임 시당위원장이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시당은 그렇고요. 그 지역 말입니다. 구. 여기에 이 자리를 놓고도 또 약간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동구. 동구 같은 경우에 이제 낙선, 금명호 전 의원이 이제 낙선을 한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동구를 제외하고는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낙선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 기존의
낙선했지만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몇 사람 있잖아요. 뭐 전은수, 뭐 이선호 이런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또 교체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교통 정리하는 시간이 적어도 한 두세 달은 걸리지 않을까. 두세 달씩이나. 아무래도 이제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전당대회라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선우 시당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사실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법 많이 썼어요. 저도 이제 돈을 좀 썼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걸 통계를 잡아보니까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일단 지금 뭡니까? 이선호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인가? 2억 9천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임계치까지 다 쓴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쓴 걸로 나타났고 무소속의 박재묵이라고 북구에 있거든요. 이분은 440만 원만 선거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선거 비용 차이가 45배나 났습니다.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제 이 선거 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잠깐만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대부분의 그 선거급여 선거 비용 한도에 가깝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 제한액이 2억 1천만 원인데 국민의힘 박승민 당선자가 박승민 의원이 1억 9,400만 원. 다 안 썼네요. 민주당의 오상태고 1억 9,700 비슷비슷하게 썼습니다. 남구 갑 같은 경우에도 제한액이 1억 8,300만 원인데 전원수 후보가 1억 7,900만 원. 김상욱 의원이 당선인이 1억 6,700만 원. 비슷하게 썼고. 헌욱 후보가 상당히 많이 썼더라고요. 1억 4,900만 원. 어디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문자하고 이 전화 이쪽에 제일 많이 쓴 것 같고요. 뭐 새로운 미래 이명 후보도 1억 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비용을 제대로 다 많이 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이제 규정이 있거든요. 있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썼다고 해서 다 받지는 못하는 것. 이게 15%인가 득표율을 확보를 해야만 전액 받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 후보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허원욱 후보, 이미영 후보, 오구정 후보, 이상원, 박재묵 후보 이런 후보들은 이제 허은호 후보 같은 중도 사퇴를 했거든요. 중도 사퇴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죠. 돌려받을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득표율이 좀 작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그럴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돈 아까워서 어쩌나 이거 참. 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꼭 돈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보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선거라는 게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공명 좀 깨끗한 선거가 됐거든요. 선거 비용 부분만 살펴봐도 어디에 썼는가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문자나 전화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선거가 굉장히 좀 양상이 달라졌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정치도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가 돼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볍게 정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울산메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